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듣습니다. 특히 이제 졸꾸러기 분들이 제보해주는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얘기가 있고 인생사가 요즘에는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보죠, 제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주변 지인이나 굳이 아니면 지인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생산한 어떤 컨텐츠, 이렇게 소프트 카피, 하드 카피, 큐블리케이션한 책 혹은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를 보시면은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댓글로도 달아주시고 알고 보니까 제 친구가 체인지 그라운드 팬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친구가 싱크온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제보를 받을 때는 기분이 이렇게 오묘하게 좋습니다. 여기서 왜 오묘하게 좋다고 말하냐면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정량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느슨한 유대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왜냐면 책이 몇만 권 나갔다, 몇천 권 나갔다, 이 영상이 몇 부다, 따봉이 몇 개다, 이런 건 알지만 솔직히 누가 그걸 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케이스지만 그것도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주실 때 그거를 확인할 때 기분은 아주 희한한 오묘한 즐거움이 저에게 이렇게 확 퍼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재밌는 제보가 있었는데 졸꾸러기 분이 알려주신 건데 썸네일에서 보셨죠? 어떤 분이 차 안에서 이 시대의 명저 오브 명저죠. 일치월장, 노동 철학서, 복잡계 전략서를 이렇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아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특이하잖아요. 밤에 누가 불을 켜놓고 이렇게 차 안에서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책을 보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특이한데 졸꾸러기다 보니까 그런 게 주파수가 더 넓은 대역으로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니까 책도 자기가 많이 보던 건데 일치월장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운동을 가시는 길이라 그러셨나?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봤는데 여전히 책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뽑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야밤에 일치월장을 차 안에서 읽었을까? 이제 세 가지 소설을 써보면은 첫 번째는 신호와 차단된 곳에서 온전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차만큼 어떤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없어요. 차 타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집안에 있다가 여러분 방으로만 들어가도 조금 더 온전하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면 더 밀폐됐으니까, 차단됐으니까, 외부랑. 근데 그게 차는 부피가 되게 적잖아요. 공간의 부피가 되게 적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차 타서 문 닫아보면은 차음 처리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귀가를 해야 되는데, 귀가하면 또 가족들이랑 대화도 나눠야 되고 아이들이 있으면은 내가 온전하게 책을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책을 마무리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에 거기 차 안에서 책을 읽은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분 사례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쓸데없는 신호에 되게 반응하지 마세요. 특히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쓸모없는 신호들이 깨톡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업무 메시지일 수도 있고 가족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시시콜콜한 메시지도 많고 그 다음에 광고 메시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굳이 독서가 아니라 명상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아니면은 온전하게 여러분을 반성해야 될 때, 아니면은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할 때는 신호를 다 차단시키세요. 제가 그래서 유료 독서실을 되게 좋아해요. 유료 독서실. 무료 독서실은 또 있으면 갈 텐데 제 주변에는 무료 독서실은 없어갖고, 저는 카페도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카페가 더 집중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적당한 소음은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예민하셔갖고 이렇게 독서실 같은 데는 너무 조용해갖고 그 백색 소음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시계 소리 들려요. 똑딱 똑딱 그런 거에 예민하셔갖고 집중 못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카페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포커스 앱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쓰실 수 있게. 그러니까 온전하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뭐 독서든 공부든 뭐 명상이든 영어 공부든 아니면 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어떤 집중적 활동이라든 뭐 이런 거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분이 그런 거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라고 첫 번째는 추론해보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렇게 거기가 근처가 식당이 많은 곳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분이 약속 시간에 1시간 일찍 나온 거야. 왜? 이제 차를 타고 오니까 여러분 제가 핑계 중에 되게 뭐랄까 나쁜 핑계가 뭐냐면은 막혀서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힐 줄 몰랐습니까? 만약에 그 막힘에 어떤 우발적 사고가 있었으면 조금 용서가 돼요, 저는요. 이해도 되고 솔직히 그거는 뭐 20분 10분 일찍 도착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1시간 늦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홍 이사가 한두 달 전에 저를 만나려고 판교로 택시를 타고 오고 있는데 택시가 사고가 나서 택시를 갈아타고 온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럼 늦은 건 어쩔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당연히 저녁에 여러분 차 몰고 어디 가면 안 막히는 데가 전 세계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예측을 하고 일찍 나오신 거야. 일찍 나오셨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어때요? 그때 이제 여유롭게 독서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제가 그런 거를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뭐 웬만하면은 2-30분은 일찍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서도 되게 우리에게 영향력이 큰 의사결정권자를 만날 때는 1시간 전에 나갑니다. 1시간 전에 나가서 이제 회의할 것도 미리 리마인드도 해보고 그다음에 충분히 시간이 나면은 그다음부터 독서를 하면은 이게 독서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일단 지식 습득도 되지만은 걱정이 다 사라지고 차분해져요. 뭐 걱정이 너무 독서보다 센 경우에는 잘 안 없어지는 경우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독서에 여러분이 몰입을 하면은 웬만한 뭐 이렇게 잡념들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늦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온전한 시간을 확보해서 차에서 또 차가 그거잖아요. 차 의자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몸에 딱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쿠션도 좋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책을 읽고 계신 건 아닌가. 예?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또 꿀팁 드리면은 저는 약속 장소를 어떤 서점이 있는 예를 들어 판교에서는 판교 백화점에서도 자주 잡고 왜 밑에 판교 백화점 교보문고 바로드림 센터가 있거든요. 강남에서 할 때는 신논현역 아니면 이제 사당역에는 영풍문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싸리 약속 자체를 서점 근처에서 잡아갖고 만약에 늦으면 천천히 와 나 책 보고 있을게 책 구경하고 있을게 이러면은 그냥 윈윈이거든요. 왜? 그럼 난 책 구경하느라고 시간 다가갖고 그 사람이 늦어도 별로 짜증도 안 나요. 짜증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그렇게 약속을 전략적으로 잡아갖고 시간 낭비를 뭐 안 하는 경우가 뭐 많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소설이었고 이제 세 번째 소설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자기가 일치월장이라는 명절을 읽고 나니까 진짜 명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이제 경제에서 좋은 거는 뭐 거의 싹쓸이를 해서 보거든요. 왜냐면 도움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근데 이거 일장을 운으로 한 책이 과연 있을까? 저는 아직은 못 봤거든요. 뭐 있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운이 중요한데 그 운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사고에서는 5가지 사고법 이런 거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히든 에셋이라는 말을 일치월장에서 쓴 다음에 정말로 자주 쓰는 용어가 히든 에셋이거든요. 자, 밥 먹듯이 쓰는 용어가 히든 에셋이에요. 정말 이 히든 에셋에 대한 개념을 뭐 이렇게 체화시켜서 활용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오늘도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직원들이랑 얘기하다가 그거예요. 우리 PD 분 중에 아내 되는 분이 카페에서 일한 경력이 되게 크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근데 이제 카페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항상 비정규직으로 일하셨는데 우리가 미니플렉스를 하면은 카페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오랜 일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한테 인재인데
당장 그게 우리 PD님 아내 되시는 분이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 히든 에셋이다. 이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히든 에셋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우리가 가끔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 명저가 자꾸 눈에 아른거려 갖고 그거를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어디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보는 건 아니까 이런 건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책이 너무 좋아서. 왜냐면 또 하필 책이 일치월장이잖아요. 뭐 그분이 뭐 항상 책을 그렇게 읽으시는, 왜냐면 우리는 그 사진 한 장 갖고 추론하는 거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이거는 너무 개소리 아니냐. 아, 나도 살다 보면 개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인간인데? 예? 나도 헛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헛소리면은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뭐 헛소리하면 사과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 웃자고 한 소리인데 뭐 그래서 뒤에 세 번째는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앞에 1번, 2번은 진짜 여러분만의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어떤 리추얼은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다음에 약속 잡을 때는 항상 딱 그 시간에 가려 그러지 말고 책 한 권 들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이북도 많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도 이북도 볼 수 있으니까 이북 하나 딱 아니면 장착하시고 아니면은 아싸리 서점 근처에서 약속을 잡으셔갖고 그 일찍 나가서 늦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 다음에 뭐 그 짜투리 시간을 정말로 여러분을 자기 개발하시는 데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하면은 뭐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누굴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더 그 차분해진 마음으로 관계에까지 집중할 수 있게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좋지 않나.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이렇게 한 장의 사진만 봐도 뭐 이렇게 재밌는 소설 쓸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거기도 교훈을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되게 특이한 제보를 받아갖고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교훈되는 부분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분도 졸꾸러기일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한 장의 사진이 저에게 많은 이렇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여러분도 많은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일단은 그분이 이렇게 차 안에서 책을 읽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오지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죠?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진짜 자나깨나 노력을 하고 있다. 요 사실을 보너스 알파. 세 번째로 요걸로 바꿀 걸 그랬다. 근데 그거는 그 소설이 안 되는구나.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